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9.2로 지난주보다 하락하며 지수 70선이 무너졌습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 2012년 8월 첫 주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도 지수 80 이하로 떨어지며 수급 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소규모 주택 수권 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동, 5동 일대 총 3곳의 관리 계획안이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은 2027년까지 6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026년 준공으로 약 1,850세대, 금천구 시흥 3동과 5동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약 4,177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앞서 4월 지정된 강북구 번동이 1,240가구로 탈바꿈하는 것을 포함하면 올해 지정된 사업지에서만 총 7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 44개 단지 49,322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내년에는 분양 시장이 한층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에 건설사들이 연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도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은 수도권에서 한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꺼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70선이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도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잇따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따른 매수세 감소가 굳어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연말이라고 해서 막 쓸쓸함 이런 걸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지원 이사님이 2022년 연말 부동산 투자 이슈, 부기 등기 증여, 주택 임대 사업제도 부활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든 22년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 사업자 분들은 특히 이제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지금 지자체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막 오고 하는데 부기 등기를 꼭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법무사가 이 부기 등기를 같이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이제 등기를 하셨던 이런 주택 지금 임대 주택들은
부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 그 등록증을 꺼내놓고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어느 기준으로 보시냐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하셨던 그러한 주택임대에 대해서도 부기 등기가 거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 9일까지 이 부기 등기를 완료해야 됩니다. 도대체 부기 등기가 뭔데?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 딱 뽑아 보시면 갑구에 바로 아래쪽에 부기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뭐 이 주택은 민특법에 의해서 결국은 한 3-4줄 써 있는데 민간 임대 사업자의 집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 보고 이 집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운영하는 집이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부기 등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바로 5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적발이 됐을 때가 200만 원, 두 번째가 4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12월 9일까지 신청을 하라는 게 아니라 12월 9일 날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거기 부기 등기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주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단기 임대가 없어졌는데 지금 뭐 이제 며칠 안 되고 그러니까 올해 뭐 이제 말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12월 뭐 나는 10일 날 12월 10일 하루 후에 나는 말소가 되는데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여러분 과태료 500만 원이니까 꼭 이걸 하시기 바라고 셀프 등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까다롭습니다. 경험 삼아 하기에는 여러분 노동력이 아까우니까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증여 많이 지금 얘기 나오고 계십니다. 올해부터 작년부터 증여 건수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그 IMF 때보다 더 그 거래 절벽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거래들의 거의 한 20-30%는 바로 이러한 증여 거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금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금매 안에는 이 증여 거래가 있기 때문에 더 금매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소득세법, 그러니까 이 세법이 내년에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3가지가 바뀌는데요. 다 돈에 관한 얘기니까. 자, 여러분 이제 증여취득세 이제 세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세율을 이제 3.5%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요.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붙죠. 농특세랑 그다음에 지방 그 교육세가 붙게 되면 4%가 됩니다. 근데 여기 3.5%에 해당되는 이 세율은요. 증여자, 수중자 모두 무주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를 보통 증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자녀가 무주택자일 경우라도 12%의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점. 그래서 사실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증여도 굉장히 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중과에는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증여자가 다주택자여야 되고요. 자녀가 무주택자인 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일 경우에 여기에 증여취득세가 12%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번 보세요,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이게 N 조건이에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12% 중과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 소식 알고 계시죠? 서울과 인근 4개 지역을 빼고는 모두 다 지금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려 있는 지역들 요게 조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요 하나가 빠지면 여러분 증여취득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 지역들에 있어서는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증여를 하더라도 3.5%의 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요. 이거는 세율이고 이 세율을 어디다 곱할 것이냐, 그 기준이 되는 그 금액이 되는 게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까지는 시가 표준액이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그러니까 그냥 시가 표준액은 보통 우리가 지방세를 시가 표준액이라고 얘기하고 국세를 이제 바로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개념인데 이제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냥 공시가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곱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가 9억짜리인데 공시가 7억이다라고 하면 7억 곱하기 이 취득세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년부터 어떻게 되냐? 실거래가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9억으로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아주 핵심이죠. 취득가액 2월 과세.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배우자나 그리고 직계 좀비속한테 이제 증여를 받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5년 내에 양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증여 받았을 때 당시에 그 취득가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갑니다. 나에게 그 증여를 해준 우리 부모님이 샀을 때 1억에 샀고 나는 5억에 증여를 받았는데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0억에서 5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10억에서 1억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양도세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그럼 5년만 버티면 되겠네라고 해서 5년 후에 팔아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증여받게 되시면 이제 10년 이후에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2월 과세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게 다 엄청나게 세율의 세제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꼭 증여를 마치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나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하나가 좀 여러분한테 좀 숨통을 쉴 수 있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 모든 뭐 인생이 그렇다, 인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올랐으면 내려오는 거고, 다시 내려가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는 건데, 자, 여기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수요가 위축돼 있고, 뭐 매크로 상황이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고금리에다가 너무나 이게 그 전쟁까지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게 정상 거래까지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좀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확대하기 위한 이 많은 이제 정부에서 완화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12월 안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 분들한테 그동안 많이 풀어줬어요. 집을 사라고. 그러나 무주택자 분들은 그렇게 정책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때 보통은 이제 수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상투 잡을까 봐 무서워서 못 사고 지금은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까 봐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감하게 선봉을 좀 나서줘야 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경험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꽁꽁 발목을 묶어놨죠. 그동안 규제로. 너무나 앞으로 뭘 사고 싶어도 취득세 중과에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도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합산 배제도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도 없애버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애버렸습니다. 왜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할수록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이분들이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취득세 중과 폐지해야 됩니다. 서울과 나머지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서 풀리지 않았는데 그거는 놔두더라도 요거 정도는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내년 5월 9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라고 해도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취득세 중과
8% 12%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장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중과도 폐지해줘야 되고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다시 부활시켜서 거래량을 일단 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을 지금 강의를 해서 부동산을 일으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GDP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건설 경기 무너지고 거기에 딸린 식구가 얼마입니까? 이삿짐, 도배, 가전제품 이사를 안 하고 모든 산업이 다 지금 동맥경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집값이 오를까봐 누구는 돈 벌까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년에 정말 무시무시한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12월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완화책들이 빨리 나와서 거래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게 그래서 팔 사람은 팔고 그리고 살 사람은 좀 손쉽게 살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좀 살아나야 지금 이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래 숨통이 좀 빨리 트여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일희 일비는 늘 언제나 금지지만 그래도 증여만큼은 올해 안에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정보체크 서울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가 4억 원에서 5억 3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우리가 지금 왜 중랑구 면목동에 주목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10월에 또 면목동 두 지역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모아타운에 자꾸 이렇게 면목동에 지정을 해주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제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도 이게 어떻게 지금 지어졌는지 아무런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계획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과 여러분이 비교를 해서 판단하실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제 판단으로는 지금 모아타운이 굉장히 그 적당한 돈에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개발, 신속통합개발과 모아타운을 지금 비교를 해서 왜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면목동은 면목동의 그 입지 소개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지금 노후도가 일단 재개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은 도정법의 그걸 봤고요.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단 노후도가 67%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외에 접도율이라든지 굉장히 여기는 그러니까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20% 정도만 요 기준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재개발을 못하면은 계속 썩빌로 남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그 특례법을 만든 게 모아타운이고요. 모아타운은 그래서 노후도를 10%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섞여 있는 다세대 다가구 지역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층수 제한이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원래 층수 제한이 있었죠. 가로주택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층수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25층 이상 사업성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아타운과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그 큰 차이를 보시는 부분이 뭐냐?
라고 봤을 때 바로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이었습니다. 모아타운은 지금 이게 나홀로 아파트로 지어지니까 지하주차장도 없고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블록 단위로 묶어서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이런 공동이용시설도 모두 갖출 수 있게 그게 만든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오히려 더 나가볼까요? 여기는 그 구역 안에 아예 지하 전체를 통합 개발을 해서 지하 전체를 다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잘 만들면 더 센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개발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내 돈으로 해야 됩니다. 돈 빌려서. 근데 모아타운은 국가, 시비, 구비가 최대 350억 지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한 지역에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지원비가 있다는 거. 그러면 뭐 공용 시설들 이런 것들을 내 돈 들이지 않고 나라에서 또는 국가 지자체에서 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도요. 용적률이 높아야지만 좋은 점이 있죠. 사업성 높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아파트 건립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재개발은 180에서 200% 정도가 용적률을 받습니다. 왜 그러지? 이러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재개발은 약 30%의 기부 체납이 의무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 250%부터 시작합니다. 법정 최고율부터 시작을 하고 종상향되면 300%까지. 그리고 여기는 기부 체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빠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주택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는 뭐 임대주택을 지어도 됩니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자, 금융비용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돈 빌려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지금 금리 굉장히 높게 가고 있죠. 사업비 대출이 뭐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계속 높아질 수도 있죠. 4.5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8%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모아타운은 어떠냐? 네, 허그 자금이 정책 자금을 하게 되면 최소 1.5%의 저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뭐 2.2%까지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한 차이죠. 지금 여러분. 그리고 총 사업비의 70%까지 이주비 포함해서 대출을 저리로 해줄 수 있다. 이게 모아타운의 장점입니다. 내 돈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주비 대출. 이거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주비 대출 어떡하지 나중에? 자, 지금 우리 LTV가 40%로 잡혀 있죠. 그래서 재개발은 40%밖에 안 나옵니다. LTV. 그런데 이주비 대출 여기서는 모아타운은 80%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50%는 또 게다가 무이자입니다. 더 필요하신 분은 유이자로 30%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 대출로 저리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사업 기간이 최대 이제 재개발은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시철거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이해관계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5년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뭐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개 주택밖에 못 하는데 여기는 최대 3주택에다가 상가까지 또 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 2차 지역들 3차 지역보다는 2차 지역이 아무래도 분양가가 싸겠죠. 그래서 요 지역들을 여러분이 보시라라는 얘기고요. 이미 추진위가 7군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봉역에 GTX 들어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에 또 이런 지하화 사업들로 인한 강남 접근성, GTX C노선과 B노선의 접근성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청량리역과의 면목성 연결성, 청량리역은 어디입니까? 이제 앞으로 강남, 제2의 강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실 것은요, 4억에서 5억 3천까지 투룸, 쓰리룸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임대가 이제 2억 8천에서 3억 9천까지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아주 소액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 정비사업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1:1 무료 상담이 전화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바른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또 한 주가 더 잘 지나갔습니다. 올해 이제 12월을 또 앞두고 있는데 12월에는 이제 뭐 종부세 납부랄지 또 올해가 지나가게 되면은 요즘에도 매매 거래 같은 것들이 뭐 증여나 이런 직거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증여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10년으로 변하게 되고 많은 것들이 또 변하게 됩니다. 이번에 또 서울시 외에 내 지역 외에 조정 대상 지역들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취득세 부분이나 또 보유세 부분 양도세 부분이 모두 다 변화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런 임대사업자의 제도들도 부활을 하게 되고 그런 혜택들이 앞으로 더욱더 완화가 되겠죠. 강화가 됐던 것들이 또 완화를 시키면서 세 수입적인 부분들을 또 높여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 안에서는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많은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정비 사업들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모아타운이 설정이 많이 되면서 아무래도 재개발과 이런 재건축에 대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지역들이 이제 남지 않았죠. 하나 둘씩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고 또 26곳이나 선정이 되면서 추가가 되고 있고 신속통합기획도 또 2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앞으로 더욱더 서울시는 많은 주택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입지들, 다양한 대규모 개발과 함께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고 개발이 많고 앞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두 지역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지역들이라는 점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 지역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우선 서울 강동구 고덕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가 4억 7천만 원부터 4억 7천5백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제 강동구를 위치하고 있죠. 서울의 이제 동남권에 위치해져 있고 뭐 서초와 강남과 또 송파와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 강동구를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 역시도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변은 상당히 입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10월이 지나도 한강변의 입지는 상당히 뭐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이 한강에 위치한 입지 자체가 상당히 중요성을 더욱더 끼치고 있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이제 9호선의 이제 센터공원역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장 사업을 통해서 지하철들이 이런 교통망들이 더욱더 좋아지고 이런 대중교통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와 함께 주거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히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들이 함께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바로 이제 9호선 샘터공원역 바로 우측에 위치한 고덕동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고덕동은 이런 9호선의 샘터공원역의 또 초역세권을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개발들도 무수하게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주변에 이런 노후화된 지역들 자체가 도시화가 이미 진행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덕의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랄지 또 미사신도시나 또 위례신도시나 아래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도시화가 너무나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것에 비해서 또 주변에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교통망과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도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뭐 소규모 개발이 아닌 대형 개발이죠. 도로망이 너무나 넓어지고 또 지하철 라인들도 같은 이러한 5호선이나 또 8호선도 연장 사업을 통해서 각양각색들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거시설, 마지막 남은 이런 저층 주거지의 주거시설은 역세권에 가까이 있을수록 상당히 그러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생겨나죠. 그동안 업무타운이 상당히 없었죠. 이런 주거시설만 많이 있었고 이런 뭐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또 갖고 있었던 지역인데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일자리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것도 역시 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올림픽대로나 또 강변북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너무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또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 자체는 IC나 뭐 간선도로망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뭐 9호선을 이용하든지 5호선을 이용하든지 강남과 뭐 영등포 대형 업무타운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이동성을 또 확보를 잘 해주고 있고요. 5호선을 통해서는 또 도심권, 도심 CBD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연결성을 또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나 또 지하철이나 이러한 대중교통들 모든 것들이 이제 업무타운, 주요 업무타운을 이동하기 편리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또 제공하고 있고요. 고덕 2-2지구 자체는요, 이 지역에 이제 9호선 샘터공원역이 연장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요. 2-2지구 자체의 이런 노후도나 상당히 많은 중요하게 보는 점수들 자체가 동의유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노후 동수, 노후 연면적, 과소필지나 또 접두율, 또 호수 밀도나 그밖에 기타 가감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점수들이 상당히 현재 높은 점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층 주거지고 이 지역이 앞으로 반대편에는 이런 고덕 비즈밸리라는 새로운 업무타운이 현재 준공을 하나 둘씩 또 앞두고 있습니다. 완성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 시설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 시설이 늘어나는 것들은 또 그에 맞춰서 상업 시설이 늘어나고 또 명소가 만들어지고 주거 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러한 파급 효과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형 업무타운이 생겨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뭐 학군도 상당히 유명하죠. 중고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지역들이 선정된 곳들은 학군과 또 숲세권과 대형 교통망의 개발이 있는 곳들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도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주고 있고요. 주변에 이러한 서울 세종 제2 경부고속도로의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반대편에는 고덕 비즈밸리, 또 숲세권, 업무타운 이러한 복합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이 상당히 유망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주요 포인트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서울시 2040에서는요 35층 높이 규제를 또 삭제를 했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러한 제도 자체가 완화가 된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이런 동일 용적률에 비해서 앞으로 건축물 자체들이 슬림화되고 고층화될 수 있는 요건들이 더욱더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고층화된 주거시설과 함께 이런 슬림화된 또 이러한 층수 폐지를 통해서 더욱더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의 상향이 상당히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상향이랄지 토지의 용도 지구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의 가치도 증가될 수 있는 제도들 자체도 현재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죠. 그 아래쪽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고덕 비즈밸리 타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강변을 끼고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150여 개의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던 일자리들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많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상업시설들이 좋아지고 그에 따르는 또 상업과 그에 따른 뭐 명소랄지 이러한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대형 규모의 일자리 타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지역에 상당히 큰 효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9호선 외에도 9호선 센터 권역이 예정되어 있지만 뭐 8호선과 또 5호선 이러한 기타 노선들이 연장 사업을 통해서 강동구 일대에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더욱더 좋은 교통의 환경적인 부분을 또 마련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을 수밖에 없는 위치를 또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기다리고 있죠. 일반 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상당히 넓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 사업비들이 투자가 되죠.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인 SOC가 상당히 이곳에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리부터 시작해서 뭐 안성, 세종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강동구 고덕동을 바로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서도 지방권의 연결성이 좋아지고 또 이러한 물리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성과 세종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권의 연결도 더욱더 좋아지고 이러한 교통의 막대한 사업비들이 그대로 이제 토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 공시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이런 대형 개발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현재 가격 자체가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간 폐지됐었던 임대사업자의 제도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개발과 앞으로 이러한 개발들이 유망한 지역들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러한 임대주택자의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러한 세제적인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부활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의 이런 주택의 가격들은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주변에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세의 임대 가격은 2억 6천에서 한 2억 6천5백만 원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를 또 보여주고 있고 별도로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을 충분히 가능하시고 월세 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시세 지금 3억 후반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억 7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번엔 성북구로 왔습니다. 성북구 자체는 또 대형 뉴타운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장인 뉴타운의 그러한 주변에 개발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또 혜택과 함께 주변 지역들도 상당히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많이 높은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당 지역들은요, 상월곡 해당 6호선 상월곡역을 또 이용할 수 있고 상월곡역에서 도보 한 1분권, 거의 뭐 1분도 안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가치들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위치를 또 가지고 있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돌고 지역이나 상월곡역, 월곡역 기준으로 그 위쪽으로 장이 뉴타운이 현재 대형 규모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일부 구역들은 완성이 됐고 또 입주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죠. 다른 지역들도 개발도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이 앞으로 대형 규모의 주거 시설이 이곳에 밀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시설도 또 그에 따르는 교통망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 개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녹지 공간에 천장산이나 한예종이나 한국외대, 경희대 이런 학군들이 형성되어져 있고 이건 역시도 녹지 공간과 함께 학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너무나 가까운 지역들 그런 지역들 안에서도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수들도 상당히 가점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장이 뉴타운이라는 상당한 대형 규모의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상당히 큰 범위로 거의 2만 세대가 넘습니다. 2만 세대가 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면은 그에 따르는 인프라 시설도 그에 맞춰서 이곳에 입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장이 뉴타운이 성북구에서는 최대의 재개발 타운이기 때문에 이것들과 함께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주변으로 더욱더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이 장이 뉴타운의 그러한 파급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구역들이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있지만 아무래도 이 중요한 것은 이 역세권 주변으로 돌고 지역, 석계역, 상월공역 이쪽 라인들 자체로 너무나 대형 규모로 펼쳐져 있는 개발의 사업들이 진행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이러한 개발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사업비들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막대한 사업비들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주변 지역으로도 반사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가지고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 주변 지역들로 개발의 압력이 더욱더 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점도 상당히 이러한 재개발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말하는 이러한 정비 사업들의 하나죠. 역세권 장기 시프트죠. 장기 전세 주택이고 역세권 시프트라는 정비 사업의 주거형 모델인데 이것이 주택을 개념 자체를 이제 소유해서 거주로 바꾸는 프로젝트 정비 모델이기 때문에 즉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민간이 진행을 하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사업성보다 더욱더 용적률 자체를 더욱더 확대해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너무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은 효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반대보다도 찬성을 하는 그러한 소유권의 동의율 자체도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죠. 용적률의 완화로 인해서 현행 최대 500%에서 700%로 상향 및 35층 층수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고층화될 수 있고 역세권 주변으로 이러한 고층화된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정비 모델이고 그러한 개발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2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 자체를 역세권 반경 350m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역세권 앞으로 서울시 안에서는 역세권 안에 상당히 어떠한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러한 개발의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적인 역세권이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권리 선정 기준일이 구역 지정 고시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모아타운이죠. 정비 사업의 또 새로운 하나의 또 모델이고 요즘에 가장 많이 지정이 되고 있고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 중 하나이고 모아타운 자체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구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한 부분만 해서 이렇게 구역별로 새로운 소규모 미니 신도시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아타운의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차가 상당히 간편화되고 있고 절차가 짧고 이러한 기간이 해당하는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빠른 시간 안에 5년, 6년 안에 대형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사업으로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 뉴타운이고요. 법정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반대라는 것들은 상당히 그것은 그 지역은 빼고서 타운끼리 지역끼리 묶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도 상당히 서울시 안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구역들이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죠. 또 GTX C 라인 자체도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처음 맞는 교통 시설이죠. GTX가 이제 완성이 하나 둘씩 되고 나면은 이러한 교통망들이 우리가 처음 이용해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빠르게 이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런 집중적인 이러한 업무타운들이랄지 이동성을 상당히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곳을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과 또 서울과 함께 이런 주거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광역교통 초통망인데, 그것이 광운대역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석계역에서도 이러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변의 GTX 라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을 갖고 있는 것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동북선 경전철이 또 만들어지고 있죠. 그동안 상당히 좀 불편했던 라인들이죠. 상계역부터 아래 왕십리역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인데 지하철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불편했던 지역들을 새로운 노선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또 편의시설을 제공해주고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 주변 지역에 없었던 교통망이 또 새롭게 생겨나고 이동하기 불편했던 지역들,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새로운 경전철을 통해서 이것이 또 25년도 완성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 둘씩 역세권이 주변 지역에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가치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찾아오기 편하게 또 만들어주고 있고,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장점으로 보자면은 이러한 교통망 시설들도 대중교통도 자차는 물론 대중교통까지도 많은 개발들을 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장애 뉴타운이 너무나 대형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시설들도 따라서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동안 불편했었던 이동 동선들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동북선 경전철까지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자, 금액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지역들은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지 지분 자체도 6평이 넘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러한 대지 지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점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전세 거래 자체가 2억 원대 중반이겠죠. 2억 7천에서 한 2억 8천대에 충분히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에 맞춰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실투자금액 자체는 1억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로 볼 수 있고요. 이 또한 역시 임대사업자의 또 혜택이 앞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도 즐길 수 있는,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월세를 입항하신 분들은 보증금 이 또한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한 110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월세나 수익형이나 또 전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하시기에는 앞으로 미래적인 전망을 놓고서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또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석관동을 말씀드리면서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정말 여러모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소장님, 성북구 석관동 투자 전략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정비 사업들은 방향성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업을 할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역세권 시프트나 모아타운이랄지 신속통합기획이나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간 재개발로 호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개발의 다양성이 너무나 많다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장인 뉴타운의 개발 호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파급적인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공시지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르는 교통망까지 개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향후 미래적인 부분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김성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이 무료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